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신규 원전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가 대형 원전 후보 부지로 경북 영덕군, 소형 모듈 원전 SMR 후보 부지로 부산 기장군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3월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한 뒤 정책 입문, 환경, 원자력, 지질, 지진 등 전원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후보 부지 유치 공모를 실시한 결과 대형 원전은 울산 울주군과 경북 영덕군이, SMR은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이 신청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63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박성만 경북도 의장은 지난 4년간 재난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도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며 제12대 의회가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신속한 영상관제로 차량 터리범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4일 밤 11시 45분쯤 영상관제 요원이 성동동의 한 아파트 일원에서 주차 차량 주변을 배회하며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남성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관제센터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CCTV 통합관제센터와 경찰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능형 영상관제 등을 바탕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직파 재배 기술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17일 와촌면의 한 농경지에서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용형 장비를 이용해 논에 씨를 바로 뿌리는 무논직파 기술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직파 재배는 모를 키워 옮겨 심는 기존 모내기 방식과 달리 종자를 논에 바로 파종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자재비를 크게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술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경북 소방본부가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추정 환자는 연평균 229명인 총 1,143명으로 지난해에는 추정 사망자가 12명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 증상별로는 열 탈진이 1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 경련과 열사병, 열 실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은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외 근로자는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어지럼증이나 심한 피로감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공무원 인사 교류를 추진합니다. 두 기관은 도정과 의정 간 상호 이해를 강화하고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부터 정례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도와 도의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 기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22년에 시행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지만
인적 교류가 감소하며 정책 협력과 상호 이해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선국이 영주시정의 성공적인 출범을 견인할 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수위는 황병직 영주시장 당선인이 민선국이 영주시정의 성공적인 출범을 견인할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시정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행안부의 인수위 운영 지침에 따라 간소하게 운영하되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시정 준비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으로는 지방자치 및 행정혁신 분야 전문가인 권오상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출범 즉시 부서별 업무 보고에 들어간 인수위는 시정 주요 현안과 핵심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시민들의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상권 육성 사업과 백년 시장 육성 사업 공모에 7개 상권이 선정돼 국비 93억 원 등 총 18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두 공모는 지역 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권을 발굴해 쇼핑과 체험, 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하고 국내외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맞춤 지원을 펼치는 사업입니다. 경주 황리단길 상권과 영주 문어 1955 상권에는 각각 5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돼 외국인 대상 미식 체류 플랫폼 등이 구축되고 경산 공설시장은 2년간 총 30억 원을 지원받아 역사와 문화, 디지털 등이 융합된 체류형 백년시장으로 조성됩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핵심 상권에 대한 육성과 지역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고유의 치유 자원과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갖춘 웰니스 관광지 6곳을 신규 선정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곳은 안동 선성현 문화단지와 문경 사담제 스테이,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등으로 이에 따라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지는 총 3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관광지별 운영 여건을 진단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여행사 연계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모션을 운영하는 등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관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26 우리 경북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과 집중호우, 냉방비 폭탄 등 여름철 위기에 놓인 이웃들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2개 시군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며 도민 누구나 착한 가게, 착한 가정, 착한 펫 등 정기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폭염 대응 물품 지원과 에너지 지원, 위생 안전 환경 개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긴급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경주 황성공원 물놀이장이 다음 달 1일부터 개장합니다. 경주시는 여름철 시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황성공원 물놀이장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동시 입장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됩니다. 경주시는 시설 점검과 보수 등을 완료하고 안전요원과 간호인력 등 운영요원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황성공원 물놀이장에는 총 1,821명이 찾았습니다. 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영양군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오는 8월부터 청송 군민들은 사업 기간 동안 한 달에 최소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영양군 사례와 함께 짚어봅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됐습니다. 청송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2만 3천여 명은 오는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매달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게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위기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사람당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게 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연간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송군은 사업에 투입될 국도 군비 657억 원에 추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 인당 최대 5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지급 규모를 확대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 촉진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영양군은 자체 재원까지 더해 인당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약 145억 원, 이 가운데 76% 이상이 사용되면서 한 달 평균 30억 원이 넘는 돈이 지역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곳은 마트와 음식점, 주유소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영양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인구가 784명 늘었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체 재원을 마련해 군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본소득이 시행되기 전에는 상권 자체가 경계 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기본소득이 풀리고는 소득이 된다. 그래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7년도까지 이제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평생연금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단기적인 소비와 인구 증가를 넘어 주민들의 장기적인 정주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불교에서 탑은 부처의 사리, 즉 부처의 유고를 모신 일종의 무덤이자 건축물입니다. 신라시대의 가장 높은 목조 건물이었던 황룡사 9층 목탑에도 부처의 사리가 모셔졌는데요.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밝혀진 황룡사 사리함의 비밀을 공개하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신라시대인 646년 선덕여왕은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우고 중심 기둥을 놓은 받침돌, 즉 심초석 아래 부처의 사리를 봉안했습니다. 872년 경문왕은 황룡사 9층 목탑을 고쳐 세우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리를 모신 자리에 새로운 사리와 공양품을 넣은 금동사리함을 다시 넣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히 모셔진 두 사리함과 그 속의 유물들은 1960년대에 도굴되고 되찾는 과정에서 크게 파손돼 지금까지 원형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복원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과학의 발전으로 당대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장비들도 좋아지고 저희가 그런 장비의 힘을 좀 많이 얻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지금 밝혀내는데 6년 걸렸거든요. 저희가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들여다보고 찾고 붙이고 조각들 붙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심하게 파손돼 지금까지 벽장식으로 여겨졌던 금동판은 각각의 위치를 찾으며 심초석 아래에서 사리함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금동판이 훼손돼 보이지 않던 기술자들의 이름을 새롭게 찾아내 사리함 제작 과정에 왕족과 승려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연구 결과로 베일을 벗은 두 사리함의 모습은 원형에 한층 더 가까워진 복원품으로 만나볼 수 있고 원래의 위치와 형태 등을 알려주는 생생한 그래픽 영상도 전시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번 전시는 신라의 가장 큰 건물인 황룡사 구축 목탑 자장 깊은 곳에 봉안했던 사리기의 전모를 밝히는 전시입니다. 신라의 국가 의례에 퍼즐을 맞춰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황룡사 사리에 얽힌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한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국립경주박물관은 에이펙 이후 높아진 신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는 신라의 토대로 알려진 사로국에 대한 전시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상북도 대전환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민선 7, 8기 도정의 성과를 토대로 민선 9기 경북 대전환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경북을 대표하는 각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에는 김성조 전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이 위촉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특히 도정에 대한 이해도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참여해 현장성 있는 정책 제언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11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분야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영주시가 경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산불 방지 우수기관에 10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산불 방지 우수기관 평가는 도내 각 시군의 산불 예방과 대응 전반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소백산을 품고 있어 대형 산불 위험이 큰 영주시는 철저한 사전 예방 대책과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초등학생 산불 예방 포스터 그리기 캠페인과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 대상 소화기 무상 보급 등의 활동을 펼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행사로 지방교육자치의 비전을 공유하고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교육감 당선인들은 경제 논리에 입각해 교부금 구조를 개편하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선인들은 교육계 협의 없는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성명서에는 또 학생 수가 줄면 교육 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며 지적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청송군 농산물 공판장이 2025년산 사과 경매를 마감하고 햇사과가 출하되는 8월까지 휴장에 들어갑니다. 2025년산 경매 상장량은 11,148톤으로 개설 첫 해 2019년산 상장량 대비 5.8배 늘었습니다. 청송군은 지난해 산불 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사과 생산과 유통에 힘써준 농업인과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 출하되는 2026년 햇사과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경매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도내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하거나 순환에 이용하는 바닥분수와 물놀이 조합 놀이대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형태의 시설물입니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관리하는 시설 221곳으로 수질 검사와 이용자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판 설치 등을 점검합니다. 경상북도는 수질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 후 조치가 완료되면 재개방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